네, 안녕하세요. 김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최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국내 지수 흐름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 달 전 영상에서 이때 시점이죠. 이때 국내 지수가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 하단선을 아래로 하락 돌파를 하면서 과도한 하락이 나왔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반등이 충분히 올라와서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이 전의 흐름처럼 이렇게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이니까, 이 부분은 추격 매수를 한다는 등의 리스크가 조금 있는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환인제약은 제약회사로서 이렇게 제품군에 있어서 항우울제와 항조현병제 등 회사 매출의 약 80% 정도가 정신신경질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 관련 제약에 특화된 제약사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중증도 30만 명 넘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00만 461명이다. 이는 2021년 91만 5,280명보다 9.3% 증가했고,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선 32.8%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정신질환과 우울증 환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에 따라서 정신 관련 치료와 제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인제약의 실적은 2020년부터 코로나 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매출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익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또한 코로나 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2021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까지 2년이 넘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인제약의 22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작년의 경우 이렇게 매출은 약 12% 성장을 했는데, 매출 원가가 재작년에 비해서 18%로 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매출 총 이익은 소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이익은 22년도에 이렇게 보시면은 312억 원에서 298억 원으로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3분기까지의 환인제약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작년보다 17%나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매출 원가는 약 35%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총 이익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다행히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는 잘 조절이 되면서 이익은 작년보다 소폭 높게 나왔으면,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185억 원에서 222억 원으로 20% 성장을 했습니다. 즉 올해에는 다시 작년에 비해서 매출은 당연히 성장을 하는 상황이고, 이익 측면에서도 소폭이나마 다시 성장 구조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이렇게 매출 증가와 함께 이익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21년부터 크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0배를 깨고 아래로 내려와 9배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환인제약은 평균적으로 퍼 14배 정도를 받아왔던 기업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부채 비율은 10% 정도로 거의 부채 없이 무차입 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유보율은 3,400%가 넘을 정도로 기업에 쌓아둔 돈도 많기에 재무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큰 박스 안에서 이런 식으로
약 2년 정도의 주기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 가면서 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21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을 하면서 지난 과거의 패턴과 같이 큰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주가는 이 큰 장기 지지선까지 이렇게 수렴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만약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장기 패턴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이 장기 지지대에서 지지를 다시 받고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이렇게 과거에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점에서 이 기술적 지표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과매도 구간을 지나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것 또한 그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인제약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기에 오늘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과거 패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는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이미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코로나 위기 때 공부를 했던 종목이고, 저희 회원님들과는 이때 진입을 했다가 이때 익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봐온 종목인데,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오늘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원랜드는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코로나 때 영업 제한 등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섰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작년부터는 이렇게 다시 흑자로 돌아서며 실적 회복세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의 실적까지 회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올해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28%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11배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 평균 20배 정도의 펄을 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이번 3분기의 실적이 작년보다 좋지 않게 나온 부분과 최근 불법 도박 시장이 확대되면서 합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원랜드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3분기 실적에서 외국인 입장객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 급증을 했다는 부분이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못 나가던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던 부분이 국내 카지노 입장객 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을 하며, 이 부분은 이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강원랜드는 2015년부터 이렇게 긴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 가면서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희가 차트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으로 변곡이 되는 변곡점에서는 기술적 지표들이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도 주가는 하락 파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지표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해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다시 상승 파동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추세가 변곡점을 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며, 이렇게 이번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까지는 수렴을 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니까 구독자님들도 한번 함께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국내 대표 온오프라인 교육 기업으로서 초중고 교육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크게 상승을 했던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을 보면 오히려 매출은 작년보다 15% 이상 성장을 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적은 유지가 되는데 기업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수익 비율 퍼는 6배 수준까지 하락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메가스터디 교육은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10배 이상의 펄을 받아왔던 기업으로서 현재 퍼 6배는 충분히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올해 94%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살짝 높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렇게 유보율이 3만%가 넘을 정도로 기업에 쌓아둔 돈이 많은 기업이며, 특히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렇게 5년 전부터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추세가 다시 변곡점을 지나 상승 쪽으로 반전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을 보시면 주가는 2021년에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 위에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2022년 6월에 이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하락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하락 쪽을 꺾여서 최근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온 이 하락 추세는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왔는데, 이번 10월 말에 드디어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봉상 이렇게 주가는 기술적 지표 상으로도 깊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주가 수익 비율 퍼가 6배까지 내려간 것과 저평가 기조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은 충분히 앞으로 그간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반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변곡점 구간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함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최근 관심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국내 지수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 상단에 수렴을 한 상태이며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투자에 있어서 이미 크게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에 천천히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쪽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